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엑셀을 이용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통계학의 통하자 하는 통통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시리즈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다 하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을 통한 자료 분석.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 목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통계학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그런 지식을 쌓자 하는 것입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자료 분석이니까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영어로는 데이터.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 변화하는 현상을 수치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모든 데이터는 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어, 그래서 우리도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변화하는 현상을 수치로 기록한 것이다. 변화하지 않은 현상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항상 같다 하면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우리나라의 GDP가 항상 똑같다. 혹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매년 똑같다 하면 그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의 변화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을 어,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현상을 수치로 기록한 것을 저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회귀 분석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변화하는 현상 간의 관계를 수학적인 함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죠? 아, 수학적인 함수 관계로 표현한다. 여러분 함수하면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회기 가장 뭐 이 간단한 직선 관계 y는 a 플러스 bx 같은 이런 것도 하나의 함수 관계죠. 이러한 수학적인 함수 관계를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하는 어떤 현상 간의 관계를 한번 연결 지어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의 물가라든지 물가, 유가, 요즘 물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슨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유가라는 것은 원유가를 이야기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어, 의 전쟁 때문에 원가가 오른다 이거죠. 유가가 오른다, 가스값이 오른다 때문에 많은 양의 우리가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로서는 유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어, 출산율 같은 거, 뭐 환율, 소득, 수출, 뭐 인구, 기온, 범죄율, 사회 현상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골라내겠죠.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을 골라서 계량화해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variable. 그 variable 아래에 어떤 현상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 자료의 코딩. 요즘은 그 엑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쓸 것인데요. 어느 한 화장품 회사의 매출액을 좀 분석하고 싶다 이죠. 매출액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가만히 보면은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출액을 결정하는 그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분석가는 아무래도 그걸 생각해 보겠죠. 매출액이 자꾸 변한다 이거죠. 어, 똑같지 않고 똑같으면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마 광고비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광고비를 써서 매출액이 오르지 않을까. 아무튼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이와 같이 이 자료를, 데이터를 이렇게 코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엑셀을 쓰기 때문에 엑셀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현상, 이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알고 싶다 그죠. 알고 싶다.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면은 상관에 있는 상관에 있는 그러한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상관이 없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 보통 이렇게 상관이 없으면은 두 현상은 독립적이라 생각하죠. 독립적이다, 그죠? 뭐 어, A 현상과 B 현상은 저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A 현상과 B 현상 서로 각자 따로 논다, 독립적이다, 그러죠. 상관이 있는 변수와 변수들과 상관이 없는 변수들 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관이 없는 변수들은 사실은 우리의 분석 대상에서 사실은 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것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통계적인 분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지만 상관계수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하튼 변수들 간에는 상관이 있는 변수들이 있고 상관이 없는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관이 있는 변수들을 골랐다, 그죠? 골랐다 했을 때는 이제 상관이냐 무상관이냐 이 상황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그 변수들 간에 혹시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가?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변수는 어떤 변수의 어떤 결과 변수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다, 그죠? 학생들의 성적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공부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다, 그죠? 따라서 그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어떤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그죠? 오케이? 자, 상관에 있는 변수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결과 변수고 어느 것이 원인 변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보면, 물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가, 뭐 텍사스 원유라든지 무슨 북해 원유의 원가, 페트롤리움 프라이스, 뭐 요즘 원 배럴당 뭐 100불 이상이라 그러죠. 유가, 또 환율 같은 데서도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죠. 이럴 때는 물가라는 결과에, 국내 물가라는 결과에 세계적인 유가와 국내 환율,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식의 키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부모의 키, 그렇잖아요. 부모의 키. 부모가 크면은 우리 자식의 키가 클 것이다.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 자식의 영양 상태, 잘 먹고 잘 자랐는가. 뭐 그런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소득 같은 것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회귀분석은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귀분석은 regression analysis라는 것은 다음에 내가 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다루는 이러한 분석을 regression analysis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회귀분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함수죠. 함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의 표현은 y가 결과입니다. equal function of 여러 가지 변수죠. 원인들이죠. 자, 그래서 이 원인 변수들을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
들이겠죠. 들.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죠. 독립 변수들. 또 결과 변수를 우리는 이거를 종속 변수로 합니다. 종속 변수. 영어로는 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이거는 independent variable. Okay? 자, 독립 변수는 그 값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값에 대해서 종속 변수와 이 독립 변수가 변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수학적인 그런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함수를 택할 것인가, 함수 형태를 택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단순한 그런 함수 형태는 선형관계가 아니겠어요? 선형관계. 예를 들어서 로그 관계가 아니고 무슨 뭐 삼각함수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선형관계다, 그죠? 그래서 보면 잘못됐네요. 선형관계다, 그죠? 네. 잠깐만요.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가장 단순한 회계 모델은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 조금 이렇게 수학적인 그런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y는 우리 중학교 때 a 플러스 bx다 이죠. x와 y의 관계식의 가장 단순한 관계는 뭡니까 이게? 직선 아닙니까? 직선 관계. 선형이죠. 직선이니까 선형입니다. 그죠? 선형 관계다, 그죠? 가장 단순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매출액과 광고비 지출 간의 관계,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한번 이걸 구해보자, 이죠? A와 B를 구해보자, 이죠? Y는 이거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Y1, Y2, Y3, Y10까지 1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X는 광고비 주어졌습니다. X1, X2, X3, 10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엑셀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어졌다, 이죠? Y1, Y2, Y3, Y4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데이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고, 이것은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가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은 어느 일정한 어떤 시각을 주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각의 자료를 여러 자료를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한 회사의 이렇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라고 본다면은 이건 타임 시리즈 데이터고, 이것은 작년에 회사 1, 회사 2, 회사 3, 회사 4 10개 서로 다른 화장품 회사의 매출액과 그 회사의 광고비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뭐 우리는 어떻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겨서 한 회사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 분석은 뭐냐? 아까 있지, y는 이게 a 플러스 bx다, 이죠? bx. 이게 매출액이고 이것이 광고비다, 이죠? 광고비다. 만약에 b가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a와 b를 이 데이터로부터 찾아낼 것입니다. b가 양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수면 x가 올라갈 때 y가 올라가는 것이죠. y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더 많은 광고비가 많을수록 매출액은 올라간다.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자, 현상이 있었습니다. 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의 현상과 광고비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인 어떤 수학적인 어떤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해놓고 그 수학적인 관계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A와 B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찾느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회귀분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이런 수식이 추정이 되었다 합시다. 이렇게 되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적어도 세 가지 그 어떤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x가 제로이면 여기 대입을 해보면요. 이거 제로니까 46.8이다, 이죠. y는 46.8이다. 말하자면 광고비를 하나도 안 쓰더라도 이게 46.8 금액 단위가 100만이니까 4,68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생긴다 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x가 제로일 때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절편이죠. 이거 절편입니다. 절편이라는 것은 x 값이 제로일 때 갖게 되는 y 값이죠. 이 절편 혹은 인터셉트, 영어로는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첫째. 두 번째, 실점으로 하는 것은 뭐냐? 실점으로 하는 것은 x가 1이 증가하면은 매출액에선 매일 단위 x의 매일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7.5 단위만큼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광고액이 100이었다. 그러면 여기다 해보면은 46.8 더하기 7.5 곱하기 100 이것이 되죠. 101이면 어떻게 되나? 46.8 더하기 7.5 곱하기 101이 되죠. 그러니까 7.5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매 광고액, 광고 지출 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750만 원의 매출액이 더 증가한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X가 100이면은 만약에 광고가 100이면은 수식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100을 집어넣으면은 약 7,900, 100만 천 7억 9,680만 원의 매출액이 생긴다. 그 추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년에 우리 회사가 광고를 100만 천만 1억 원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X가 100이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7억 9,680만 원의 매출액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제 이 수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적어도 이 위에 세 개의 이 정보는 굉장히 매우 강력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출발점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이 두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얻고 싶다, 이거죠. 처음에 데이터가 주었을 때는 그냥 대충 그냥, 이거, 매출액이, 광고비가 증가하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회귀 분석을 통해서 따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광고비 하나도 안 써도 요 정도의 매출은 생긴다. 광고비를 1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750만 원의 매출액이 더 증가한다. 또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광고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면은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두 변수 간에 어떤 상관이 있다 하고 그냥 애매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우 강력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게 자료 분석이죠. 자료의 분석으로 통해서 얻은 강력한 어떤 정보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환율이 1% 증가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몇 퍼센트 증가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가끔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임금이 1% 오르면, 그건 퍼센트로 따지는 것이죠. 임금이 퍼센트. 어떤 때는 임금이 1,000원 오르면, 뭐,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수익이 얼마 떨어질 것이다. 혹은 임금이 뭐, 1% 오르면 수익률이 얼마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거. 혹은 경제 성장이 몇 퍼센트 떨어질 것이다. 단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는 전자의 퍼센트로 따지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고급, 어, 높은 단계의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제, 탄력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 한 단위 X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더 광고비가 증가하면은 750만 원의, 어, 매출액이 더 생긴다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회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끌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 분석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개수의 추정이다. 이죠. 아까 같이 y는 a 플러스 bx에서 여기 자료가 주어졌고 이것도 자료가 주어졌는데 a와 b를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그것이 바로 회귀계수의 추정입니다. 회귀계수. A와 B를 우리는 회귀계수라 그럽니다. Regression Coefficient라 그러죠. 주어진 자료 매출액과 광고비로 뭐 좀 더 심각한 수식을 쓰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우리 회귀 모형입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을 어떻게 찾는가? 예를 들어서 이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y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x1 더하기 cx2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비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장품 대리점수로 합시다. 대리점수.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개가 있을 때는 이것을 독립변수가 한 개 있을 때는 우리는 어, 단순 회귀분석 모델을 그러고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중회귀분석. 한자로는 이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다. 이거. 또 영어로는 multiple regress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A, B, C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뭐 등등 이렇게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렇게 편리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러면은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y 거로 베타 0, 베타 1, x1 이 에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현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에러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더 통계적인 조금 깊은 그러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때 되면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타 0와 베타 1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죠. 뭐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y하고 x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x, 여기 y. 점을 다 찍어보자 이렇게. 아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점을 찍어보자. 그래서 한번 목적으로 눈으로 한번 대충 이런 관계가 있구만. 대충 이 식이 요 절편은 무엇이고 이 기울기는 B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 되겠군. 이렇게 우리가 대충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로 표시된 여러분들 시그마 기호 우리 학생들이 시그마 기호만 보면은 통계학 시간에 시그마 기호를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들도 많아요.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어쩌고저쩌고 xi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들 시그마 기호로 표시된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알기로 하고, 그 공식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네. 그 다음에 최소자성법을 실현해보자. 최소자성법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분석은 기본적으로 최소자성법에 의해서 이 회계계수를 추정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자성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자성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그마 기호를 쓰는 것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매트릭스, 행렬 방법을 씁니다. 이 변수가 많으면은 이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표시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때는 이 모델 전체를, 이 데이터 자체를 행렬의 방법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행렬식으로 이 공식을 뽑아냅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들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공식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통계학자들이 이 방법에서 이러한 공식이 주어졌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비디오에서는 회계분석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회계분석을 하면은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다 주어진 우리 그 매출액과 또 이 광고비 지출을 가지고 그 데이터 10개 세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A, B 혹은 베타 0, 베타 1을 이와 같이 이런 방식을 써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